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쌩쌩하게 나랏 일을 돌보던 20살의 젊은 왕이 오늘 아침 갑자기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즉위한 지 고작 14개월 만에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통치를 남기고 허망하게 사라진 예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교과서 이면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정치적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왕이 죽자마자 거란에서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왕이 죽으면 다음은 당연히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종의 4살배기 진짜 아들은 하루아침에 버려지고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준비된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500년 조선 왕조를 통째로 뒤흔든 이른바 침묵의 쿠데타. 과연 그날 궁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젊은 사자의 발톱부터 살펴볼까요? 예종이 과연 어떤 왕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468년에 세조의 뒤를 이어서 왕좌에 앉은 예종.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는 아직 독을 꽉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조는 정난을 같이 했던 훈구 공신들을 엄청나게 챙겼잖아요. 하지만 예종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권력은 오직 왕에게서만 나와야 한다. 이게 예종의 확고한 비전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권력을 주락펴락하던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노련한 공신들을 대놓고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신하들과 권력을 적당히 나누려던 공신들의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남이장군 숙청 사건입니다. 예종은 왕위에 오른 바로 그날 세조가 끔찍이 아끼던 전쟁 영웅 남이장군을 병조판서에서 확 끌어내려버립니다. 잘 나가던 20대 장군을 가차없이 좌천시킨 거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영모를 명분상화 남이와 그 세력을 무더기로 처형해버립니다. 진짜 무시무시하죠. 겉으로는 영모 진압이었지만 사실 이건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 대신들을 향해 다음은 당신들 차례다 라고 날린 섬뜩한 경고장이었습니다. 당시 남이를 고발한 유자광이 됐던 구실이 이겁니다. 혜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하려는 징조다. 참 묘한 말이죠. 이 피치기는 정치판에서 예종은 신공신 세력을 아주 단호하게 숙청함으로써 감히 그 누구도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젊은 사자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한 왕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의 거대한 야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장, 발끝에서 시작된 죽음입니다. 예종의 야망 정말 대단했지만 불행히도 그의 육체는 그 야망을 벗어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날까지도 평소처럼 나랏 일을 돌보던 왕이 다음날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궐 안팎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거 분명히 코널에 몰린 훈구 세력이 독살한 거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의학의 눈으로 들여다본 진실은 이런 뻔한 정치 스릴러보다 훨씬 더 허망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사실 예종은 세자 시절부터 만성적인 족질, 그러니까 고질적인 발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469년 아주 추운 겨울에 발에 난 정말 사소한 상처를 통해서 미세한 세균이 침투하고 맙니다. 요즘 같으면 가벼운 치료로 끝났겠지만 그 시절은 아니었죠. 이 작은 염증이 순식간에 전신으로 번지는 봉화지겸이 되고 결국 급성 고열과 끔찍한 통증을 동반한 폐혈증으로 악화되고 맙니다. 누군가의 독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때문에 이 20살 젊은 왕의 심장이 허망하게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왕이 죽고 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장, 권력을 가로챈 실세들을 볼까요? 예종이 눈을 감는 그 순간 속으로 얼마나 완통했을까요? 빈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숨막히는 권력의 체스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후보들을 한번 볼까요? 1순위는 당연히 예종의 친아들인 제한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왕 대비 청의왕후랑 노련한 대신들이 모여서는 4살이면 너무 어리고 총명하지 못하다면서 가차없이 아웃시켜버립니다. 그럼 다음 서열인 친형의 장남 16살 월산대군은요? 몸이 허약해서 안 된다며 또 지워버리죠. 그러더니 왕위 서열에서 한참 밀려있던 13살 소년 자을산군을 똑하니 왕으로 낙점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13살 자을산군 바로 훗날의 성종이죠. 이 소년이 누구였냐? 바로 당시 조선 최고 실세였던 한명회의 사위였습니다.
와,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거래 진짜 주인은 죽은 왕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실세들이었던 겁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의왕후와 훈구파의 수장 한명회가 치밀하게 손을 잡고 적장자를 치워버린 뒤 입맛에 딱 맞는 왕을 꽂아 넣은 사건. 이게 바로 조선을 500년 내내 뒤흔든 침묵의 쿠데타의 정체입니다. 쿠데타는 성공했고 이제 조선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네 번째 장, 닫혀버린 왕권의 시대입니다. 예종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신하들의 세상이 13살 소년이 왕이 되면서 아주 완벽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종이 즉위한 날 왕좌 뒤에는 차가운 대나무발이 쳐졌습니다. 바로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이 시작된 거죠. 왕이 너무 어리니까 할머니인 정의왕후가 그 발 뒤에 앉아서 왕을 대신해 국가의 중대사를 모조리 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상제라는 기가 막힌 제도까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산전수전 다 겪은 원로 대신들이 아예 궁궐에 진을 치고 앉아서 나라의 모든 일을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합의하고 결정하는 체제예요. 예종이 피바람을 일으키면서까지 억누르려 했던 훈구 세력이 어린 왕의 뒤에 숨어서 오히려 막강한 과도 체제를 구축해낸 겁니다. 바야흐로 공신들의 황금기가 활짝 열린 거죠. 이렇게 성종은 이름뿐인 허수아비 왕으로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성종이 그저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얌전한 소년이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성종은 이 침묵의 7년 동안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지독하게 칼을 갈았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왕실 교육인 경연에 참석해서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파고들었고요. 신하들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고 욕심을 채우는지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고 머릿속에 다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20살 어른이 되면 어떻게 권력을 되찾아올지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어린 성종의 내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돕겠다는 말과 나를 대신하겠다는 말은 다르다. 뼈가 팍팍 느껴지시죠? 권력의 단맛에 취한 장인 한명회가 전하, 제가 국정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때 성종은 겉으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침묵의 7년이 끝나고 20살이 되자마자 성종은 보란 듯이 원상제를 단칼에 폐지하고 한명회의 권력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소년이었죠. 20살 왕의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밀려나 버린 진짜 후계자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게 그저 역사에 알고진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자들이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한편의 완벽한 각본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종이 그 겨울 상처를 입지 않고 딱 10년만 더 살아서 자기가 꿈꾸던 그 절대적인 왕권을 기어이 완성해냈다면, 그렇다면 천하의 항명회의 운명과 앞으로 이어질 조선의 500년 역사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이 묵직한 여운을 남겨드리며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